예, 이제 점유 파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점유권은 통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점유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입니다. 뭐죠? 맞겠네요. 맞습니다. 설명을 하고 갑시다. 예, 간접 점유라고 봅시다.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점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요건을 보시면 돼요. 임대차,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치, 또 사용대차 이렇게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임치나 사용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이렇게 임대차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을 해서 이 갑이 원래 소유자겠죠? 네, 일반적으로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설정해서 우리 임차권자가 되거나 지상권자가 되거나 또는 전세권자가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끈을 뭐라고 그랬죠? 예,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합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을이 어떤 점유를 취득하는 거죠? 예, 직접 점유를 취득하죠. 그리고 이 갑은 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취득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점유의 관념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을이 임차권자가 사실상 지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점유권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현재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직접 점유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점유권자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갑에게 간접 점유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는 요건이 직접 점유의 존재, 을이 직접 점유를 하죠. 그리고 점유 매개 관계의 존재, 매개 관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간접 점유를 갑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죠. 사실상 지배는 현재 없지만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를 방해받고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자기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을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점유 취득시효를 얘기해 볼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이렇게 점유 중에 갑자기 병한테 직접 점유를 설정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임대차를 설정했습니다. 이거 내 땅인데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땅인데 네가 내 땅을 빌려서 한번 뭘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설정됐어요. 그런 경우에 현재 병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갑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하는 꼴이죠. 그런데 이 요건이 갖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즉 병이 20년간 직접 점유를 그 요건을 달성했다고 해봅시다. 병이 직접 점유자가 그런 경우에 누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이 경우에는 이 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갑이
병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거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하게 뭐 소유의 의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임대차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갑은 근데 자기가 여기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가지고 소유의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년간 점유를 할 때 이 병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갑이 간접 점유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간접 점유를 통해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를 봤어요. 다시 문제에 가봅시다. 문제로. 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 즉 뭐 임차인, 소유의 의사 없잖아요. 타주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예요. 그래서 타주 점유자 맞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를 추정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죠? 추정이 되는데 우리 점유하면 추정이 돼요. 볼까요? 점유하면 추정을 해줍니다. 어떤 점유인지를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점유의 모습에 대해서 추정을 해주는데 그 점유가 어떤 점유냐? 제가 이제 그 기본 시간에는 자선, 공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로 추정하죠? 이 점유가 어떤 점유로 추정하는 거죠? 예,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추정을 해주고 선, 예, 선의의 점유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공이 뭐죠? 평은 뭐예요? 평온, 공연 이렇게 하죠. 공연하고 평온한 점유로 추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추정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과실,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과실로 추정이 되나요? 아니죠. 무과실로 추정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죠. 그죠? 맞습니다. 3번 볼까요?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이것도 설명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임차했답니다. 갑이 을로부터 임차를 했어요. 네,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랑 같이 나오는 문제라 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임대차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을이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그 임대인의 그 목적물을 임대인 뭐 소유가 됐던 이런 목적물을 자신이 그냥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임차인이 그 물건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 임차인이 마치 자기가 임대인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또 임차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용수익 권리가 있잖아요, 갑이. 근데 사용수익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사용수익 권리를 행사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차를 전차라고 해요. 전대차.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이걸 임대차라고 하잖아요, 임대차. 근데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를 놓는 경우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대차의 관계는 이 관계죠. 이 둘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이 임차인을 이 전대차 관계에서 부를 때는 전대인이라고 해요. 전대인. 그죠?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 임대차의 관계가 될 때는 이 갑이 또 임차인이라고 그냥 불리는 거고, 우리가 이런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차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전대차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임차인이면서 이 사람이 전대인이 된다고 그랬죠. 전대인. 그리고 이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전대차가 유효하려면 원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자기 소유 물건을 이제는 을이 아니고 병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성질이나 아니면 그 물건이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동의가 없었답니다. 동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전대차가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력이 없는 전대의 차인 경우에도 과연 점유 매개 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점유 매개 관계는 그냥 매개하는 관계, 사실적인 관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점유가 매개됐구나 하는 사실상의 어떤 판단이에요. 사실상 판단. 사실상 판단이니까 이게 꼭 유효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유 매개관계는 사실상 판단이라서 무효이더라도 가능하고 또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중첩적인 건데 좀 이따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지금 이거 답은 벌써 나왔네요. 그죠? 1번 나왔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을만이 간접점유다. 아, 중첩점유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보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무효가 된 경우에도 점유매개가 유효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을만이 간접점유자인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을은 여기서 간접점유가 형성이 되죠. 현재 병이 직접 점유자입니다. 그죠? 이게 무효여도 이게 점유매개가 인정이 되니까. 하지만 이 갑도 여전히 간접 점유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이 두 관계 다 점유 매개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로서 지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만이 틀렸죠? 갑과 을 둘 다 간접 점유자입니다. 아시겠죠? 3번 봤고요. 자, 4번 볼까요? 갑이 을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이거 판례가 있는 문제인데요. 판례. 여러분 이 해설 밑에 보면 판례가 나와요. 내가 그 판례에서 명의 신탁 얘기를 합니다. 명의 신탁을 한번 볼까요? 명의 신탁. 명의 신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명의를 넘겨주는 겁니다. 명의만 넘겨주는 거예요. 명의만 넘겨줍니다. 그래서 갑이 이 을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본래 자신이 되어 있는 이 등기 명의를 이 을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줬어요. 이걸 명의 신탁 약정이라고 하는데 이 명의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누가 점유를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갑점유로 보는 게 맞겠죠? 을은 그냥 명의만 받았어요. 명의만.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설령 을이 점유했다고 치자. 근데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라고요? 타주점유? 타주점유라고 봅니다.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을의 점유에서 명의만 그냥 넘겨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에서. 그래서 이런 관계였고, 그래서 4번은 뭐죠?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점유다. 틀렸죠? 그래서 계속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나왔고,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이것도 이제 판례 사안인데, 그래서 밑에 판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수를 했는데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매매를 했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매수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일반적으로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인가요? 타주점유인가요? 당연히 자주점유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본래 계약은 이만큼의 토지예요. 토지가 이만큼인데 약간 이 부분을 자기 소유로 착각을 했어요. 을이. 이런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이 정도 부분이 아니라 이만큼을 현재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 점유,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그냥 그 본래 계약보다 훨씬 넓은 부분이죠. 이 을의 점유가 자주 점유일 거냐, 타주 점유일 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점유 당시에 이 토지 부분이 자신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죠?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봐요. 소유의 의사가 없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어떤 관계다? 점용권의 매매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건 좀 옛날 판례라서 점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해서 이용한다. 점유해서 이용한다는 것을 갑과 을 사이에 어떤 약정을 통해서 점용권의 매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주점유죠. 점용권의 매매니까 그냥 쓰는 것을 이렇게 약정해서 네가 쓰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니까 이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한번 해설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예, 1번이었습니다. 1번.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설명했고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엔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판례죠, 이것도 판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이 건물이 있고 이렇게 이 건물의 부지가 있어요. 건물의 부지. 이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느냐에 대한 판례인데 누가 점유한다고 하죠?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를 하는 게 맞죠? 건물 소유자가 이 부지를 점유를 합니다. 설령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건물이 공유였어요. 공유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갑, 을이 있는데 이 공유자 중에서 갑만이 이 건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을은 그러면 이 부지를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줬는데 뭐라고 했죠? 이 공유관계, 설령 을이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에 대한 점유는 갑과 을이 같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배가 없더라도 소유권만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는다고 봤죠?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예외를 하나 또 인정을 하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같이 미등기 건물이니까 그 양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이런 사람한테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 읽어보셔야 돼요.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점유권을 한다. 맞습니다. 이어봅시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맞죠?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추정 규정이 있어요. 추정 규정이 있는데 아까 자선 공평 추정 봤죠? 그런데 그 다음 조항에 점유 계속 추정이라는 이게 이제 198조일 텐데요. 198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가 이렇게 시점, 이렇게 종점 있으면 이 양 시점에 이 포인트에 시점 종점에 점유 사실이 있으면 점유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시점과 종점의 점유자가 달라요. 이때는 을이고 이때는 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갑이 을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이걸 점유 승계라고 하는데 점유 승계 사실이 인정이 되면 설령 이 시점과 종점 사이에 점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점유 계속이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맞고 이거 맞죠? 3번 봅시다.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에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워낙 자주 나오는 그 지문인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과실 시험 봅시다. 이 점유자, 현재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을이 하고 있는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죠. 근데 이 사람이 점유 중에 과실을 취득했대요. 과실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이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있죠?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관련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반환하는 관계에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 201조가 201조 이하 규정이 적용돼요. 201조 이하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201조 이하 규정은 부당이득 규정 특별 규정입니다. 특별. 그래서 이 원물 반환할 경우에는 201조 규정 이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특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 규정이 뭘까요?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성질은 부당이득이에요. 이게 무효 취소되면 부당이득이 돼서 원칙적으로 돌려줘야죠. 성질은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 관련돼 가지고 이 물건 반환, 물건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당이득 돼서 물건을 반환할 때는 이쪽 파트 741조 파트가 아니라 이 지금 201조 파트를 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별 규정의 얘기입니다. 특별 규정.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이다. 그러면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 조문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답니다. 부당이득을 규정을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과실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물건 반환할 때는 이 201조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악이나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환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가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201조 규정이에요. 그래서요, 다시 문제를 볼까요? 예, 선의 점유자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데 과실을 취득해요. 근데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 점유자가 점유 중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 경우에는 청구를 못 합니다. 필요비 청구는 안 돼요. 이게 우리 규정이에요, 규정. 다 규정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필요비가 뭐고 그것도 좀 봅시다. 설명하기 참 많네요. 여기저기서 나와서 이 관계는 한번 볼까요? 점유 중에 을이 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했는데 매매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201조 이하가 적용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비용 어떤 비용이냐 그랬더니 비용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대요.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뉩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뭐죠? 현재 물건을 보존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어떤 뭐 특수한 비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물건에 관련된 비용. 근데 그 필요비도 상황에 따라서 통상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어요. 통상 필요비는 그냥 우리가 그 물건이 좀 파손이 됐네 그러면 수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필요비입니다. 수선비. 근데 특별 필요비는 갑자기 홍수가 발생해. 홍수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죠. 특별하게 발생하는 보존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필요비라고 하고 이걸 예를 들어봤습니다. 홍수에 따른 복구 비용. 아시겠나요? 유익비는 그런데 물건의 개량, 물건 좀 더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는 가치 증가. 이런 관련 비용이면 이걸 유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을이 여러분이 이 비용 상환 증후군에서 제일 기억을 잘 하셔야 하는 게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을이 어떻게 보면 뺏길 물건에 대해서 회복자가 가져가죠. 이 물건을. 회복자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회복자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죠. 그러면 어떤 경우이든 원칙적으로 선악 불문하고 선이 악이 불문하고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원칙인데 이 을이 과실을 취득했다. 아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상 필요비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과실 취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원래는 부당이득 했으면 과실도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201조에서 과실 취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혜택을 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일반적인, 네가 점유 중에 발생한 일반적인 어떤 그 비용들, 통상 비료 이것은 네가 부담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봅시다. 과실을 취득했어요. 아주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합니다. 통상 필요비예요. 맞고요. 4번 볼까요?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를 반환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점유물 반환 청구 요건은 뭐죠? 점유의 침탈이죠. 침탈. 침탈됐을 때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침탈의 의미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죠. 근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 같은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맞네요.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 안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침탈이 아니라는 얘기에 대해 엑스표 준 거고 맞는 얘기예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손해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로, 이건 아니죠. 이게 조문에 있는 건데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5번인데 이것도 잠깐 보고 갑시다. 참 설명을 드려야 할 게 많네요. 소송이 있는데, 즉 을이 점유자하고 지금 한번 봅시다.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본권자, 소유자라고 해보세요. 본권자면서 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유자가 소재기 당시에 만약에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이었어요. 선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런 관계를 볼까요? 을이 있는데 여기 병으로 합시다. 병이 있는데 병이 이 A 부동산 관련돼서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취득했습니다. 위조를 했어요. 병이. 그래서 을한테 팔았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이제 병으로부터 산 사람이죠. 매수인이고 이 사람이 선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되니까 여전히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지금 이 사람한테 본권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소유권 찾아야겠다.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선인데 소를 제기를 당했어요. 제기를 당하면 이 사람은 이게 내 소유권이 아닌가? 갑소유권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내가 병한테 사긴 했는데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보니까 뭔가 그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판결이 이 사람이 승소를 한 거예요. 승소를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소재기 시부터 내 소유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악의의 점유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승소를 했죠.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소유의 재산이 있어요. 자기가 매수를 했잖아요. 소유의 재산은 여전히 있어요. 소유의 재산이 있는 거죠. 근데 판결 확정되면서부터 확정적으로 갑소유권자구나, 갑이 소유권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타주 점유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시겠나요? 그냥 언제 소재기시 때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판결 확정시 때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가 된다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문제로 가봅시다. 예, 문제는 다 풀었죠? 예, 2번, 답 5번 되겠네요. 예, 3번 볼까요?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니죠? 틀렸네요.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간접 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그 예를 들었어요. 틀렸습니다. 3번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걸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시효 취득을 하려면 요건이 뭐라고 했죠?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평한 점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추정을 받죠.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주점유 추정을 받습니다. 자성공평 추정을 받아요.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 패소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패소 확정된 때부터 타주 점유로 되는 거고 패소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로 보는 게 아니라 악의의 점유로 되는 것은 소재기 시부터죠. 그래서 틀렸네요. 5번 봅시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의를 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어디서 나오죠? 등기의 권리 추정력 얘기를 하면서 등기의 권리 추정력 벌써 지나간 내용이죠. 벌써 배웠던 내용입니다. 권리 추정력 얘기를 하면서 등기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고 일반은 추정되기 때문에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무과실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넘어가 볼까요? 4번 봅시다. 4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을 이번에 틀린 것은입니다. 점유권에 기한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그 법조문 그대로인데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갑과 을이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을이 절도예요, 절도입니다. 그래서 갑의 어떤 동산, 뭐 시계라고 해볼까요? 시계를 이 사람이 훔쳤습니다. 훔쳤는데, 이 상태에서 누가 점유자가 되는 거죠? 시간이 좀 흘렀어요, 훔친 지. 그러면 을이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점유가 인정되죠? 이 사람이 점유자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갑이 을을 만났는데 을 왼쪽 팔목에 보니까 자기 시계에 딱 있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거 내 거 훔쳤네? 해가지고 물건을 뺏어왔어요. 침탈을 한 거예요, 침탈을. 이 을의 점유의 그 의사에 반해서, 을의 의사에 반해서 이 사람이 침탈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을이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죠? 내 점유가 갑으로부터 침탈당했다. 해가지고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이런 경우에 갑이 억울하죠? 황당하고 억울하죠? 법원에 자기 소유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제 소유에 제 소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송은 뭐죠?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점유에 관한 소예요. 점유에 관한 소에서는 이게 침탈을 당했는지, 그리고 을이 본래 점유자였는지 이런 걸 보는 거지 누가 소유를 갖고 있는지 그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점유에 관한 소송은
이 본권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이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을이 이 점유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을이 승소했어요. 그럼 갑은 회수를 못 하나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 갑은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본권. 내가 소유권자다 해가지고 이 물건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유 그다음에 이 본권 관련된 소송에 관련해서는 이게 물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섞이질 않아요. 완전 섞이질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이 점유의 추정 어떤 점유로 추정하죠? 자선 공평이라고 했죠? 소유사를 자주점유라고 했죠? 자선 공평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답은 벌써 1번 나왔고요.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데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설명했죠. 이것도 그래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계속 추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조문이 197조고요. 이 조문이 198조 이렇게 됩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을 추정한다. 맞죠? 이게 점유의 무슨 추정력? 권리 추정력입니다. 권리 추정력. 이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동산에만 있다, 부동산에만 있다.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동산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추정력만 인정을 하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5번 볼까요?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죠. 간접 점유권. 그래서 이 전세권부터 이 기타의 관계, 이게 점유 매개 관계라는 거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돼. 타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으니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봤고요. 답은 1번 되겠네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르래요.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겁니다. 전세권 점유할 수 있죠. 당연하죠. 지상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점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점유할 수 있죠. 저당권이요. 저당권 이거 안 되죠. 그죠? 근데 물권이네. 물권. 임차권 채권입니다. 채권. 답은 2번입니다. 이 임차권은 점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채권이에요. 그래서 함정이네요. 함정.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답이 2번. 저당권이 왜 점유를 못하는지는 알겠죠? 돈을 빌려주고 그냥 자기가 점유는 그 사람한테 그냥 놔두고 자기는 저당권을 그냥 받는 거잖아요. 은행이 그 물건을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습니다. 6번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이 인도는 임차인의 주택에 간접 점유를 추정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또 임대차보호법에 좀 이따 봅시다.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 포함된다고 했죠?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에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맞죠? 직접 점유자가 양도를 했으면 침탈이 아니죠. 양도는 침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간접 점유자는 그걸 자기 의사에 반해요. 하지만 직접 점유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침탈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답은 이제 4번인데 5번 봅시다. 5번 점유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아까 봤습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아까 어떤 경우였죠? 전대차인데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설정했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죠? '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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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거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갑자기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얘기가 나오니까 대항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 요건. 대항력이 뭐냐면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인데 우리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채권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과 물권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임대인은 현재 소유를 갖고 있으니까 팔 수가 있죠.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병이 소유권자, 즉 뭐죠? 물권자죠. 그래서 이 물권자가 나 소유권 취득했어. 너 임차, 채권, 아이고 우습네 하면서 물건 돌려줘야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물권과 채권의 관계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죠. 얼마나 사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런 특별법을 제정한 거죠. 제정하게 돼 그 내용 중에 이 을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대요. 대항력. 한마디로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대항력. 한마디로 네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런 관계가 즉 갑이 병한테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장을 못해요. 물건 내놔 주장 못합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항력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했죠?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뭐 정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병이 나왔으니까 정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점유를 설정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뭐 물건을 맡긴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이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이 사람은 그러면 간접 점유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도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간접 점유는 중첩적으로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정의, 즉 이 물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죠. 이 사람이 정의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면 그 물건을 사용하니까 이 정의 전입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의 전입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을한테 물건 내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즉 을이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직접점유고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주택임대차법에서 중요한 거지만 직접 점유자의 전입신고여야 합니다. 간접 점유자, 을의 전입신고가 아니에요. 이 정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 대항력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봤어요.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도 이제 설명을 앞쪽에 다 드려서 그냥 보겠습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맞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다 반환을 해야 하는데 소비를 한 경우에는 반환을 못하죠? 반환을 못하니까 이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은비에 의한 점유자, 그러니까 몰래 점유를 한 거죠.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 그리고 은비 또는 공연하지 않은 점유, 그냥 폭력에 의한 점유 이런 경우에는 과실 수취의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그냥 3번 볼까요? 네, 답은 벌써 이거 나왔네요.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답니다. 멸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죠? 왜 아니죠? 이건 아직 안 본 것 같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을이 매매를 했다고 합시다. 매수인이 됐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했으니까 이제 물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을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201조 이하 규정에서 이걸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매수를 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매매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네, 취소 사유가 있네,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전혀 없죠. 보호 필요성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점유 중 멸실 훼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죠. 전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 전부를.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는 이 악의가 아니고 선이에요. 매수인으로서 선이다. 이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는 거죠. 자기 물건으로 생각하다가 자기 물건으로 생각해서 그냥 막 물건을 쓰다가 어떻게 멸실훼손이 된 거예요. 자기 물건으로 생각해. 근데 그러다가 무효 취소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의이고 소유의 의사 있는 경우에는 현존 한도에서 배당을 합니다. 현존 한도. 배당 책임이 좀 줄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선이긴 한데 매수가 아니라 임차인이라고 봅시다. 매매계약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차인인 경우에는 어차피 남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지금 소유자는 없죠? 남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자기가 임차인으로서 사용하다가 지금 물건을 멸실훼손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갑한테 배상을 해줘야 돼요. 남의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을 훼손한 거예요. 자기가 임차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당연히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문제로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3번 하다 말았죠? 예, 멸실된 경우입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 매수인이죠. 자기 물건을 사용하다가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 전부 아니고 현존한도의 대상이라고 했죠? 예,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4번 봅시다.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전에도 아닙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 즉 청구를 해줘야 돼요. 즉 회복자가 청구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복자가 이것을 회복을 위해서 청구를 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5번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틀렸죠? 뭐라고 했죠? 남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단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만 통상의 필요비에 한해서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예, 2번